안녕하세요. 페스티나 렌테 영어 교습소 원장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사교육 현장에서 중학생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동기부여입니다. 자기가 이 공부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이 벌써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단어를 외워야 돼? 내가 이 본문을 다 까먹을 거를 왜 암기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기가 안 생기니까, 음,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저는 너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간략하게 이제 제 소개를 좀 해보자면, 어, 저는 17살 때 처음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습니다. 2008년도에 한국외대 법학과에 입학을 했고, 제가 영어 수시 특기생으로 그 대학을 입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는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말고 제2외국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그 당시에 노벨문학상을 탄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의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 그 내용이 너무 스펙타클하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터키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뒤로부터 중동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고 중동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외대를 다녔기 때문에 뭐 터키어과 말고도 그 중동, 이라크 쪽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 교수님도 만나보고 뭐 터키어 중동 쪽 아니면 뭐 베트남 쪽 아니면 뭐 스칸디나비아어과도 제가 청강을 했었어요. 여러 소수어를 청강을 해보고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언어가 뭐였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역시나 터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키어를 이제 제2 외국어로 부전공 과목을 되게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2011년도 겨울방학 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터키가 수도였던 앙카라에서 그 무역사원을, 대학생 무역사원을 이렇게 선발하는 공고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터키어를 이제 진짜 약간 전공을 열심히 정말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 먼저 터키를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막연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무역 그 사원으로 인턴을 했었던 것도. 그래서 제가 앙카라에 무역 사원을 대학교 한 겨울방학 때 두세 달 동안 다니게 됐어요. 그때 또 터키에서 지냈던 그 두 달 남짓 기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재미있고 터키의 역사와 그 무궁무진한 그 자원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제가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서구권과 동양권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접해보는 페르시아권과 어떤 그 중동 문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매료가 돼가지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터키를 갈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이제 저희 부모님은 더 이상 유학은 없다. 그리고 중동으로 왜 가냐? 절대 안 된다. 여자가 안 돼, 안 돼. 엄청 결사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과 그 동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수소문을 하고 그 도서관에서 모든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 장학생에 그 전년도 이제 그 선례들을 다 찾아가지고 합격한 합격 수기 같은 걸 다 읽어보고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국비장학생이 돼서 그 터키에서 석사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좀 여담인데 저희 부모님이 다 반대를 하셔가지고 터키 가는 거를 제가 그 엄마 아빠가 돈 한 푼도 안 줬어요. 다 반대하면 돈도 안 주면 못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정말 수중에 한 30만 원 정도 가지고 장학생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이 생각을 갖고 비행기표도 안 주셨어요. 비행기표도 안 주셔가지고 제가 엄마 아빠 마일리지를 다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그 등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되게 불효녀 딸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마일리지를 합쳐가지고 제가 비행기표를 가는 티켓만 만들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이제 석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취직도 해서 직장 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됐고 영국에서 또 한 7년 정도 더 체류를 하면서 육아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인생 2막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남편의 고향인 울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저의 인생 2막을 후학 양성과 정말 이 언양 지역에 있는 우리 후배들, 우리 학생들이 진짜 글로벌한 이 시대에서 자기가 보다 더 큰 비전과 꿈을 품고 방법은 모르겠지만 마음만 먹고 있다면 제가 같이 함께 그 비전을 고민해보고 얼마든지 정말 이 더 큰 세상에서 자기의 그 포텐셜을 충분히 100% 1000% 발휘할 수 있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저보다도 훨씬 나은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뭔가 그 교육에 종사하고자 하는 꿈이 생겨서 이제 남편의 고향인 이곳에서 이제 페스티나 렌테라는 영어 교습소를 지금 차렸고 지금 1년 차, 1년 이제 1년 차가 조금 넘은 지금 새내기 원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친구들이 공부를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케이스를 다시 곰곰이 되짚어봤어요. 나는 왜 공부를 했을까?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처음부터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들어서 한번 좀 그 체계를 논리를 한번 성립해 보겠습니다. Why, How, What.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Why, How, What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Why는 첫 번째로 내가 왜 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왜 라는 거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야 돼요. 나는 내가 이걸 왜 할까? 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때 나는 시험 점수를 100점을 맞기 위해서 이게 같이 첫 번째 목표가 되면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경쟁을 위해서 난 1등이 되어야겠기 때문에 라는 것도 힘들어요. 자기를 되게 막 푸시를 해야 되고 한계를 막 몰아붙이는 그런 그 배경이 컴페티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컴페티션이 아니라 저를 움직였던 거는 나는 왜 이 일을 할까에 대해서 제가 찾았던 가치의 성장의 기반으로 이 공부가 수단이 됐기 때문에 이게 롱텀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할 거고 나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고 자라게 해준 키워준 이 사회와 세상에 기여할 거다. 나도 다른 내 후세대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다라는 그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가치를 위해서 how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약한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고 끊임없이 나를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영역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업무를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그 프로세스를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시스템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what이 나와요. 그러면 무엇을 내가 잘하는데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저를 그 설명을 해보면 저는 약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으니까 뭐 장학생이 되는 법, 돈이 없어도 유학을 가는 법, 뭐 내신 잘 받는 법, 뭐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줄 수 있고요. 또 제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법,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거는 꼭 해야 하고 어떤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인지 그런 어떤 사회생활의 매너 같은 거를 또 제가 가르쳐 줄 수 있겠죠. 뭐 이런 제가 갖고 있는 가치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고 유용한 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게 이제 저의 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련의 그 목표와 그
그 가치관 속에서 제가 하고 있는 아무리 사소한 업무들도 연관이 있다면 이런 작은 업무 하나하나 하는 것이 과연 큰 정말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길이다라는 거를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어 같은 거 외우는 것도 아무리 지루하고 아무리 반복하기 싫은 것도 내가 이 큰 목표를 위해서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Y에서부터 How에서 그 What까지 내려오는 이 줄기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사소한 일도 절대로 사소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는 당연히 그 힘들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멘토와 선생님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많이 대화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교육문의나 진로 상담문의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은 이 올리비아 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모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저도 제가 배울 점은 배우고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답변이나 뭐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